반갑습니다. 스케치TV입니다. 오늘은 친구와 함께 해발 1200m 정도 되는 고산을 탐방해 보려고 합니다. 나물 채취의 목적이라기보다 친구가 오고 싶어 해서 탐방을 위주로 산행을 할 건데요. 덕분에 고산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뭐가 있는지 보이는 대로 제가 아는 것들만 설명해 가면서 지나갈 생각입니다. 아래서부터 올라와 800고지 정도에서 산으로 진입을 할 건데요. 산 입구에서 매발톱을 만납니다. 꽃잎이 매의 발톱처럼 휘어져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꿀벌과 나방에게는 귀한 꿀 공급원이 되어 주죠. 이번에는 길가 아래쪽 물이 흐르는 곳에서 동이나무를 만납니다. 산으로 들어서기 직전 두릅나무를 만납니다. 이미 채취 시기는 끝났지만 고산이어서인지 목질화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꼭두선이. 음. 산으로 진입하자마자 속새를 만납니다. 속새의 옆으로 매발톱이 꽃을 피우고 있고요. 둘 다 고산의 습지와 엄지에서 잘 자랍니다. 매발톱이 화려한 야생화라면 속새는 선태류처럼 고요한 고생대 식물로 살아남은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양치 식물을 대표하는 속새는 종자 없이 포자로 번식을 하는데요. 이뇨와 뼈의 건강 그리고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속새 역시 생태계에서는 중금속 흡수력이 뛰어나서 토양 정화와 침식 방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식물로 고사리보다 오래되어서 4억 년 전 대봉기부터 존재해 왔다고 합니다. 이거 영화자가? 응? 영화자 같은데. 뜯어봐. 노란 흰 거 나오는. 아니 주변 나와. 근데 이 영화자 지금 같은데 워낙에 커갖고. 지금 너무 뻑세가지고. 맞네. 삶아 먹어도 맛있더라.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 무쳐 먹었다. 영화자 맞네. 친구가 영화자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지난번 산행에서 영화자를 채취하여 잘 먹었었는데요. 다시 만나니 반갑네요. 천천히 가야 돼. 여기 있어? 응? 가야지. 얘는 뭐야 얘는? 뭐, 얘는 한 보자. 파도덕 같지 않니? 응. 이거 같은데. 파도덕 같은데. 자. 응, 파도덕이. 응, 파도덕 맞네. 올해 아직 채취하지 못했던 지장보살 나무를 만납니다. 하지만 벌써 꽃이 피어서 더 이상 나물로는 이용하지 못하는데요. 지장보살 나물은 깊은 산 엄지에서만 조용히 꽃을 피우는데요. 번식력이 약해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자생지 보호가 우선인 식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식물 아닐 것 같다고? 이번에 보이는 식물은 친구가 토종 식물이 아닐 것 같다고 하네요.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 올 때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고산의 날씨는 따로 있는가 봅니다. 관중이 장관입니다. 전통 한의학에서는 뿌리를 회충이나 요충 등의 구제, 그리고 해열과 지혈 등에 사용을 하지만 전문 한의사의 처방 없이는 절대 복용을 금지해야 하는 유독 식물이기도 합니다. 고사리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토종 양치 식물로 6월이 되면 이렇게 키가 크고 잎이 무성해져서 숲 그늘을 만드는 중요한 보건 식물이 됩니다. 관중은 고산 숲속의 조용한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는 투구꽃입니다. 맨날 낮은 산의 것만 보다가 식생이 달라지니까 정말 오미 여기는 이거 봐. 이것도 아직 연해. 오가피가 아직 순한 느낌입니다. 동네 뒷산에서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흔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약성을 지닌 식물이죠. 줄기에 가시가 있고요. 약재로도 값이 싸지만 예부터 관절이나 신경 그리고 피로 회복에 좋다고 알려진 아주 귀한 약초입니다. 병풍만은 여기 없고 곰치는 있어. 주장나무 있는데 너무 억세지. 여기도 많이 있는데 지장보살이 있는데 꽃이 펴버렸어. 여긴 손이 많아서 우리 마지막에 올라오니까 가보니까 응. 넌쟁이 냉이가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곰치야. 고사리도 있고. 귀한 광대 수염도 만납니다. 흰꽃 광대나물이라고도 부르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광대나물과는 변이 수준이 아닌 완전 별개의 형태로 분류되는 자생 변종입니다. 흔치 않은 우리의 자생종이기 때문에 채취보다는 꽃을 즐기는 것으로 보존해야 할 식물이기도 하죠. 친구가 오미자꽃이 피어 있다며 또 부릅니다. 야생의 오미자꽃은 아주 짧은 시기에만 피고 곧 지기 때문에 정말 만나기가 힘든데요. 자연은 또 이렇게 귀한 선물을 줍니다. 높은 산에서 조용히 제 역할을 다하는 일꾼으로 넌쟁이 냉이는 언제 만나도 반가운 식물입니다. 여기도 다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이번에는 귀한 감자 난초를 만납니다. 금새우 난초와 비슷해 보이지만 감자 난초는 꽃이 위로 향하고요. 금새우 난초는 꽃이 아래로 처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내려 꽃이 아래로 처졌지만 이렇게 고산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신비합니다. 5장의 꽃잎이 깔끔한 장딸기입니다. 장딸기의 열매는 기력 회복이나 소화 촉진에 좋다고 해서 술로 담궈 먹기도 합니다. 노른자 나무 꽃이 미쳤네. 이번에는 엄청 큰 버섯을 발견합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젖버섯 종류 같은데요. 젖버섯은 식용이나 독버섯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채취해서 상처를 내봐야 하는데요. 이 버섯은 땅 속에서 나무 뿌리와 공생하고요. 숲의 양분을 서로 교환해서 생태계의 순환을 도와주는 조용한 일꾼입니다. 이렇게 큰 젖버섯은 저도 처음 만납니다. 이번에는 서덜취입니다. 숲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식물들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는 식물들에게는 생존을 건 도전이기도 합니다. 식물들은 꽃을 피우는데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쏟아부어서 단 한 번의 번식을 준비합니다. 잎은 성장을 멈추고요. 줄기에서 만든 당분과 물을 모두 꽃으로 집중시켜서 후손을 번식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죠. 작은 꽃 하나에도 생애 전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감탄스럽습니다. 식물에게 꽃은 단지 아름다움이 아니라 생식기관인 이유가 여기에 있죠. 꽃은 씨앗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1년간 광합성으로 얻은 에너지를 대량 소비해야 하는데
흰 꽃은 아주 영악하게도 가장 적은 에너지를 쓰면서 자손을 퍼뜨린다고 하니 세상에서 흰색의 꽃이 가장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식물에게 꽃은 생존을 건 도박과도 같은 도전으로 야생의 꽃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피워낸 생명의 정점이어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특히 고산지대의 꽃들은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꽃은 작게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만 피우는 경향이 있어서 더욱 조심합니다. 엄청나게 큰 박새를 만납니다. 박새가 키를 키우는 것은 전략적이라고 하죠. 우선 꽃에 곤충이 오지 않아서 바람에 의지해 꽃가루를 날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숲이 우거진 고산에서는 광합성에 필요한 햇빛을 확보하기 위해 더 높이 자라야 한다고도 합니다. 얼마 전 채취했던 참반디 나물들이 지천입니다. 아마도 서식지의 생태적인 조건이 맞는 것 같은데요. 고산에서 참반디 나무를 가급적 채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죠. 이유는 고산 특성상 알칼로이드류의 독성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 외에도 고산에서는 맹독을 지니고 있는 투구꽃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처럼 숲이 그늘져 있다면 구분이 매우 어려운 식물이기도 합니다. 작약을 닮았으나 작약으로 보이지 않는 식물입니다. 꽁의 다리 아제비입니다. 구경하는 것만 해도 너무 좋다. 반가운 참치입니다. 참치는 데쳐서 나물로 무쳐도 좋고요. 된장국이나 부침개를 해서 먹어도 그 향긋함이 일품인 보물 같은 산나물입니다. 조금 억센 잎은 말려서 차로도 즐길 수 있지만 지금은 나물용으로도 좋아서 부드러운 부분까지 꺾습니다. 한방에서는 참치가 간을 깨끗하게 해주는 청간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맛있고 건강한 산나물 중 저는 참치가 최고입니다. 반가운 어수리입니다. 예전에 임금님 수라상에만 올랐다고 하는 아주 맛있는 나물이죠. 깊은 산 그늘진 숲에서 자라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미나리처럼 잎이 갈라져 있고요. 줄기는 비어 있지만 강한 향과 쌉싸름한 맛이 매력 만점인 나물입니다. 어수리 또한 간을 보호하고요.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초로 알려져 있는데 산이 깊을수록 향이 더 진하다고 합니다. 어수리는 고산지대의 보물 중 보물인데요. 예부터 관절통이나 냉증에 약으로 사용되어 왔을 만큼 효능도 좋습니다. 나무 아래 반그늘과 습기를 선호하는 식물로 어수리는 깊고 넓게 퍼지는 뿌리로 산비탈의 토사 유출을 막아주고요. 토양을 고정시켜주며 토양의 수분을 유지해주는 자연의 필터 역할을 한다고 하죠. 어? 아, TV 화면에서 보던 거를. TV 화면에 막 아저씨들이 자랑하면서 이런데. 아, 어술이 너무 맛있다. 먹었어. 순이 있어서. 아무도 취나물은 안 뜯어 갖고 가.
응. 야, 요 위에도 논쟁이가 있네. 여기도 새끼가 많다. 이렇게 조그만 계곡 주변에 이런 데 나물이 많으니까. 응. 아주 청초한 꿩의 다리도 만납니다. 또 비 온다.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고산의 비는 쏟아진다기보다 산이 깊이 들이마신 숨처럼 천천히 그리고 스며들듯이 내립니다. 빗방울이 잎끝에 맺히고요. 나뭇잎 사이사이 빗소리가 실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 아래와는 전혀 다른 시간, 비마저도 말을 아끼는 곳, 이곳에서의 비는 침묵 속에 적시는 평화이자 생명의 리듬입니다. 몸도 점점 젖고요. 무엇보다 산바람이 차가워져서 친구가 춥다고 하네요. 이제부터 곰취와 단풍취가 절정이겠지만 친구가 춥다고 하기 때문에 그만 내려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친구와 함께 이 근처에서 자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내일 다시 올라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 친구가 지가 그렇게 아팠으면 지금 죽었을 거야. 자기는 그렇지. 약 그런 거 잘 못 견딘대. 천천히, 천천히. 우리 여기 올라온 길이지. 미끄러지지 않게.